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보응이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언뜻 보면은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우리 아는 공략법으로 가게 되면 뭔가 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부정방정식 공략법 한번 더 정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거죠? 미지수 개수. 자, 식의 개수 비교했을 때 식의 개수가 더 적은 거예요. 자, 그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지수가 정수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 정수에는 자연수 포함이죠. 자, 이렇게 한정 지어준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억지로 인수분해 시도하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다 이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요꼴로 변형을 시키면 둘 다 0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녀석 0, 이 녀석 0 이렇게 공략을 합니다. 헌데 사실 잘 따져보면은 정수라고 한정지어서 문제에 나오긴 했지만 이 정수도 실수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수를 분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수, 0, 정수 합쳐서 어떻게 돼요? 음의 정수 합쳐서 양의 정수라고 하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합쳐서 유리수, 유리수와 무리수 합쳐서 실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정수라고 하는 놈은 결국 뭐예요? 실수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렇게 집합관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만약에 이렇게 안 돼버리면은 이런 형태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만 더 기억해 둡시다.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제곱 더하기 제곱 이퀄 0 변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실수를 그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 또는 뭐 그런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실근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실근 조건. 이렇게 바라보면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중근도 실근입니다. 그렇죠?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 딱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좀 해놓죠.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더니 안 되어서 결국 2번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자,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요거 잘 떠올리시고요. 문제 보시면은 평범하게 보면은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 y 플러스 1의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은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y. xy가 정수인데 음수다. 음의 정수다라고 한정 지어뒀네요.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1개, 부정방정식인데 정수 조건이네? 근데 이걸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로 바꾸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은 이걸 변형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연습을 했죠. 근데 이 녀석은 저기다 안 됩니다. 제곱이 있어가지고. 자, 이걸 쌓아놓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x를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 이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 거죠. 자, 요것도 힌트가 됩니다. 자, 일단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공략했더니 안 되어서 또 할 수 있는 게 봤더니 xy가 정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실수니까 결국에는 실수 조건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제에 써 있으니까 개수의 절반의 제곱하게 되면 y 플러스 1의 제곱만 딱 있으면 요거 3개 완전 제곱식 되죠. 근데 이렇게 작업해주고 나서 뒤에 거를 정리를 해보면 앞에 거는 완전 제곱식이 되어도 뒤에 거는 y 제곱이 없어져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 이퀄 0으로 변형을 못해.
이렇게 되니까 아까 봤죠? x를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 이 녀석은 y가 개수라고 봐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xy가 음의 정수라고 했는데 정수는 어쨌든 실수다. 근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게 되면 이 x값이 근인데 이 녀석이 실수인 근, 결국 실근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차근차근. 정수는 실수인데 얘를 x에 관한 방정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x값은 무조건 실수인 근이 나온다. 근데 정수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결국 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상으로는. 우리가 배웠다는 것은 배웠던 것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공략이 전부 다 안 돼. 안 되니까 요걸 쓸 수밖에 없구나 해서 일단 써보는 겁니다. 써보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할지는 대부분 문제에서 이제 조금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4분의 D를 써야 되죠. 2가 곱해져 있으니까요. 자, 실근 서로 다르는 말이 없죠.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되면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하게 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뒤에 거 가로 잘 쳐야 되죠. 이게 4분의 D인데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계산해 볼까요? y제곱이 날라가고 그러면 2y 1 더하기 3 4 넘어가죠. 따라서 저걸 x에 관한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실근 가지려면 y는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선생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문제에 힌트가 있었던 거죠. 문제에서 음의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y가 이 범위가 되는 건데 저 음의 정수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y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다. 요렇게 이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범위 나와서 문제 조건에 해석해 봤더니 y값은 두 개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만 따져주면 되더라. 이제 y값 알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겁날 것이 없는 거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 계산 들어가야 되겠죠. y값 두 개 구했으니까 둘 중에서 어느 게 될 것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y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x제곱 0 돼버리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빼기 3이 마이너스 2죠. 요런 간단한 방정식이 됩니다. 2 넘기면 x는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인데 얘는 삐빅 정수가 아니죠. 정수가 아니니까 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y값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자, 제거해두면 되고요.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여기서 이제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죠. y가 마이너스 2면 집어넣어 봅시다. 방정식 어떻게 되나?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2x 제곱하면 4니까 4 빼기 3 1이죠. 플러스 1은 0. 어이구 요렇게 되네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반드시 중근 표시하는 습관 들이세요. x값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음의 정수인 xy를 가지려면 y값은 마이너스 2고 x값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낼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x 곱하기 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한 값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x 곱하기 y는 2. 자, 정답은 2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정방정식 잘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죠.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 근데 정수 조건으로 안 돼. 실수 조건으로도 제곱이 안 만들어져. 그러면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이 x가 근이다. 실수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실근이다 라고 해석해서 실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판별식이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우리 이거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 딱 여기까지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부엉!